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저 잘 들립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예. 지금 국회시죠? 지금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는 일단은 시간이 좀 급박하니까요. 바로 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사건 상황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여쭙게요. 저는 이거는 뭐 시스템의 실패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견제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고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했었는데 실제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날 당일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저는 그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있다가요. 예. 그래서 동탄을 귀가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또 국회로 오는 그런 절차 중이었죠. 예. 일단은 그날 그 표결에는 참석을 못하신 상황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요.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가까이 그 게이트에서 저를 들여다주지 않았죠. 그 경찰 국회 경비대 쪽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계엄령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인데 그걸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의원이 그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여당 지도부가 만났잖아요, 용산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국민 담화는 일단은 오늘 없는 것으로 발표가 났어요. 대국민 담화도 안 하고 이제 퉁치려나 보죠. 네. 당황스럽네요. 네, 그리고 언급을 하면서 그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좀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원래 그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제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탄핵 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조가 그 수사를 했고 사실 그 특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통장에 뭐 돈이 들어온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최순실 씨랑 혈연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거부터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로 이제 엮어가지고 사실상 공범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탄핵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외에도 보면은 정당의 그 선거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이제 추가 형량을 때린 거고 직권남용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예전의 사례를 보면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들들이 전부 다 그런 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지 않았고 그 대통령 본인들이 형사처벌되는 것까지 이르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형들이 다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형을 살진 않았던 것 같고요. 탄핵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거를 기준으로 세운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가 그때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그거 하면서 직접 1심 구형문을 읽습니다. 네, 그런 그랬었죠. 정도로 해서 30년 구형문을 읽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직권남용이라 그러면요. 직권남용이 사실 법리적으로 그때 막 적용되긴 했지만은 지금 얘기되는 내란, 쿠데타 아니면은 계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덜 엄중한 그런 어떤 혐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30년 때릴 정도의 그런 법 잣대라 그러면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대국민 사과하고 퉁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런 거에 동조하면요. 이거는 본인의 법률가로서 양심을 저는 이거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그 법대생 시절에 우리가 그냥 일화로서 기억하지만은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5.18이나 이런 거 관련
관련해가지고 내란으로 사형을 구형했다. 모의 재판에서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의 문제다 보니까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분들이 법률가로서 상당히 커리어가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력이 있는 분들인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 계엄령을 그 선포를 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제, 그 법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있을 때 여쭙기로 하고 가장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과 야육당이죠. 야육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개혁신당도 같이 동참을 했죠. 예. 자, 일단 표결이 언제쯤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이제 지금 토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11시에 이제 본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그 검사랑 감사원장 탄핵안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고 탄핵 표결은 그때 토요일 날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탄핵 표결에서 이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와 또 한동훈 대표까지 해가지고 탄핵 통과를 막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아마 표결을 하러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써가지고 의원 개개인의 무기명, 익명 의사표시를 차단하려고 할 것 같다. 네. 원래 탄핵 표결은 이게 전부 다 익명, 무기명 표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예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여러 의원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경우에 탄핵의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개별적으로 또 아는 의원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요. 네. 제가 뭐 절대 뭐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밝히면 안 되지만은 네. 지금 좀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 사실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무슨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해서 지금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장관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 또다시 올라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한루프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일회성이 아니고 탄핵안이 만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오늘도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요. 처음에 그런 조사를 했을 때 50%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 3주 이제 건이 진행되면서 이제 거의 압도적 찬성으로 흘러가면서 여당 의원들이 상당한 압력을 느꼈던 것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첫 조사에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 탄핵 표결에서는 부결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둑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상황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랑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냥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건 사실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탄핵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방어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좀 하는 행동인데 티가 나는 건 뭐냐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어디 익명전제로 보도로도 나오면 안 되는 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까봐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찬반의 명분으로 그게 등장하는 순간 국민의힘과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정치 정상배 비슷하게 돼버리는 건데 왜냐 지금 이 계엄령은 그렇게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얘기하고 하야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사실 최근 몇 달간의 국면에서 일관되게 본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말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어떤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를 사람들이 볼 텐데요. 저는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면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이 사태를 장기화시키면은 뭐 2년 뒤, 뭐 1년 뒤 지선은 물론이거니와 2년 뒤 대선에서도 완벽한 패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탄핵이라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탄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반대 급부로 굉장히 폭주하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들어와가지고 혁신하면서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화해가지고 2, 3년 동안 계속 이 정치적으로 몰락해 가면서 뭐 선거를 치르면 지선과 대선 결과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지도 않고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 고착화는요. 2022년 5월 9일 취임한 다음에 2022년 7월 7일 이준석 쫓아내고 나가지고 단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착시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망조가 들었던 건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면은 뭐 총선 때는 반전을 할 수 있어 이런 앙상 속에서 시간 끌다가 지금 총선 화끈하게 말아먹은 거거든요. 저는 시간을 더 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반등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보수를 완벽하게 절단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봐왔는데 여기서 어떤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탄핵 이외의 방법,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탄핵 이외의 방법을 고를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개헌. 단순히 이렇게 탄핵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탄핵 반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려 그러면요. 지금까지 정권 출범 이후 잘못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매우 허심탄회하게 반성적 태도로 견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부터 바로 잡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사과하겠다. 그 다음에도 만약에 우리가 반전의 기회가 없고 개선의 기회가 없다 생각하면은 우리를 탄핵해라. 딱 두세 달만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럴 의지도 없어요, 지금. 왜냐? 지금 이미 공짜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내가 대선 후보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판을 끌고 나갈 거거든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를 메시지가 얘기하는 이상하죠. 건가요? 한동훈 대표를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메시지가 아주 이상하죠. 탄핵은 반대한데 탈당은 해라. 이게 뭡니까 보면은? 이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비판했지만은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을 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장이야말로 보수 진영의 이익이나 이런 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통령 사라진 공간에 내가 여우가 왕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대선 가면 된다 이런 유치한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건데 저는 그거 국민들이 모를까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탄핵은 막대. 그래서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가 4달 전에 주구장창 노래 불렀던 건데요. 네. 그거는 사실 모든 게 때가 있는 거고 계엄령이 없었으면 충분히 논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계엄은 발생한 현실이고 이건 내란에 준한 사태가 맞거든요. 저는 그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사실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요.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계엄을 다시 한번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넣어놓고 이재명이 유리하면 곤란하니까 반대해줘라 이러는 거는요. 논리도 아니고 아무 감성도 없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접근이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나은 게 뭡니까 도대체.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나은 게 뭡니까 지금. 그런 인식이에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예. 알겠고. 또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또, 예. 또 이종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번에 맞습니다. 다시 예. 한번 또 전화 연결이나 스튜디오 모시고 상황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